여러분, 오늘은 금융 AI 혁신기업 바로 파가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파가야가 대출 AI 플랫폼으로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1분기 파가야의 매출 정말 눈에 띕니다. 수수료 매출을 보면요, 2025년 1분기 무려 2억 8,270만 달러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나 증가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 파가야의 AI 대출 매칭 플랫폼이 점점 더 많은 거래를 연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자 수익은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파가야는 은행처럼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수익원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투자 손실입니다. 지난해에는 52만 8천 달러의 이익이 났었는데 올해는 39만 1천 달러의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가야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시장 변동성이나 일부 투자 실패로 손실이 난 것입니다. 다만 금액 자체는 전체 매출 규모에 비해 크지 않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참고할 데이터 정도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 매출입니다. 2025년 1분기 파가야의 총 매출은 2억 8,990만 달러, 작년보다 18% 성장했습니다. 결국 수수료 수익이 주도한 성장인 것이죠. 이 데이터는 파가야의 플랫폼 성장 전략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총 매출은 2억 9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했고 EBITDA는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4% 성장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눈에 띄는 건 수익성 강화입니다. 수익성 지표인 FRLPC는 4.8%로 계속 상승 중이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의 큰 손실에서 벗어나 800만 달러나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엔 4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1분기 플랫폼 운영 효율성 개선 그리고 거래량과 수익성 지표의 안정적 성장이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수수료도 11.8%로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잘 보여주고 있죠. 즉 파가야는 성장성뿐 아니라 수익성까지 강화하며 턴어라운드도 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이 이번 실적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2024년과 2025년 비교해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수익 구조의 변화입니다. 2022년만 해도 파가야의 수수료는 거의 99%가 펀딩 파트너, 즉 대출 제공자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랜딩 파트너 비중이 77%, 펀딩 파트너는 23%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가야가 단순히 대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대출의 품질과 리스크 관리까지 책임지는 모델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의 피 구조 변화를 보면 파가야는 더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빼놓을 수 없죠. 2024년 파가야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6천만 달러대, 2025년에는 8,320만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역시 2024년에는 적자 구간을 벗어난 직후였지만 2025년에는 6,137만 달러로 안정적인 플러스 영역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건 파가야가 단순히 매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 현금 창출 능력까지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진짜 강해지려면 결국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2024년 소비자 심리 지수는 50.80, 장기 평균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낮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돈을 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빌리려고 할 때 파가야의 거래량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 심리가 낮을 때는 경기 불황의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죠. 대출 수요는 늘어나는데 부실 위험도 같이 커지는 상황. 2024년과 2025년 파가야의 성장 구간은 소비자 심리 저하 덕분이지만 그 안에 있는 부실 리스크 관리 능력이 파가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PS 레티오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2024년과 2025년 데이터를 보면 PS 레티오는 3년 중앙값인 1.03을 약간 웃도는 1.08 수준인데요. 시장에서는 파가야의 매출이 1달러를 약간 더 프리미엄을 붙여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만 보면 안 되는 게요. PS 레티오는 2024년과 2025년 사이 급격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파가야의 AI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바닥인 것에 비해 파가야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가야의 2025년 2분기 가이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규모의 네트워크 볼륨은 23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사이가 예상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24년 대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가야의 AI 대출 매칭 플랫폼이 더 많은 대출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총 매출과 기타 수익은 2억 9천만 달러에서 3억 1천만 달러 사이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파가야의 테이크 레이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래 규모에서도 더 많은 매출을 뽑아내고 있다는 파가야의 상태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어드저스티드 이비타입니다. 7,500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로 예상되는데 2024년과 비교해보면 확실한 턴어라운드 흐름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비타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이익을 봐야겠죠. 손익 분기점 근처에서 많게는 1,000만 달러까지 흑자가 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한 해에 4억 2,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파가야가 단 1년 만에 흑자 전환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파가야의 경영 효율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건 파가야는 더 이상 단순한 실험 단계의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의 거래량, 매출 성장, 그리고 수익성까지 모든 핵심 지표에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파가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모든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데이터 중심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생산자로 하여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층 브리핑룸이었습니다.